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 전공에 재학 중인 20학번 황지은입니다. 도시와 환경 수업이고 담당 교수님은 김수범 교수님입니다. 교재는 김수범 교수님의 저서인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도시와 환경 수업을 듣다 새로운 과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재에는 49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 PPT에 녹음하여 올리는 과제입니다. 처음에 과제를 받았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받고 책의 목차와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49개의 주제 중 저를 사로잡은 주제는 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나? 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약 170년, 18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나 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과 귀족 소유의 정원과 같은 사적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인 공원으로 바꾸려고 한 사람이 홈스테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하며 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접하게 되어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홈스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9쪽을 참고해주세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조지 워싱턴으로 불립니다. 구글 검색창에 Father of Landscape Architecture이라고 입력하면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가 먼저 나타납니다. 옴스테드는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겼길래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옴스테드는 미국의 광활한 자연을 매우 좋아하여 여기저기 가족을 데리고 다녔던 아버지 덕분에 자연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 개온나무 중독으로 인해 시력이 약화되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해 체계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독서와 청강으로 이론을 익히고 글쓰기를 통해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 후 우베델 프라이스의 경관론과 윌리엄 길핀의 숲 경관에 관한 소고를 읽은 후 경관은 도시 생활의 심한 소음과 인공적인 환경에 의해 긴장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만의 독자적인 경관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옴스테드는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실질적인 산 지식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다져 시민 계몽과 사회 변화에 높은 관심을 가진 참여 지식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옴스테드는 27살에 영국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여행은 그에게 두 가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풍경식 정원과 공원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노예 문제가 가진 비인도적인 면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후에 그가 조경가로서 활약하는데 커다란 사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농부, 문필가, 기자 등 조경과는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조경가로서의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홈스테드는 19세기 초월주의자의 자연관으로부터 그의 공원에 관한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홈스테드는 공원의 도입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대도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을 공원에서 휴식을 누리게 하여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장소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홈스테드는 종래의 풍경식 정원을 조경으로 명칭을 바꾸며 근대의 조경의 이론과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조경의 대상 영역을 확실하게 확립했습니다. 왕과 귀족 소유의 같은 사적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남녀노소, 인종과 계급을 불문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의 공원을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의 조성은 뉴욕의 격자망을 통해 성장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2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홈스테드는 뉴욕시의 수돗물 공급원인 유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을 도시의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로도 적극 사용했다고 합니다. 홈스테드의 조경가로서의 활약은 이처럼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건설 현장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40개가 넘는 공원 계획과 국립공원의 제정, 그리고 자연보호 계획 등과 같은 수많은 업적을 통해 홈스테드가 얼마나 조경과 대중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간단히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1851년 뉴욕주는 세계 최초로 공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공공법의 제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법에 의해 전통적인 사적 정원의 울타리를 없애고 근대적 풍경의 공공성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근대 사회의 공공적 풍경이 시민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 아니라 대자본가의 기부에 의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홈스테드는 조경을 예술로 간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홈스테드는 센트럴파크 조성 주인기사로서 공원의 건설 계획을 담당하다 남북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다시 공원 계획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다시 이 자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직과 복직이 한 3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홈스테드는 당시 도시행정의 모순과 투쟁하면서 조경가로서의 그의 주장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습니다. 조경가의 명칭은 이 시기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는 조경의 직능에 확립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홈스테드는 항상 그의 주장에서 타당성에 관한 사고방식은 언제나 그의 비판과 결정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홈스테드는 실용성의 부정과 타당성의 긍정을 그의 경관념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홈스테드는 공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대답은 이제 공원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누리게 해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는 장소로 이제 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조경의 명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론이 확립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공원의 역할은 인공적인 도시에서 녹지를 제공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의 자연공원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스트레스를 없애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며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조경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자료 출처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